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벌써 400분이라는 아주 많은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개략적인 위치를 보면은 이 서울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 말 그대로 강남에,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접한 자치구를 보면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렇게 인접한 곳은 생활권이 연결되겠구나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동작구랑 이렇게 경계선을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가 같은 생활권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악구도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관악산으로 이렇게 딱 이제 끊겨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도 과천이랑 연접해 있는데 우면산 그리고 청계산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접해 있는 강남구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서 오세요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운,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은 이 서초 지역에서 요 정도 지역들은 다 하나의 생활권이다, 같은 동들이 인식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 아니면은 뭐 현충원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는데, 이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렇게 붙어 있고 연결돼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가격의 추이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지를 보면 이 한강을 접하고 강남구에는 이 독보적인 존재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초구를 보면 반포 주공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레미안 원 베일리 등등에서 고급 주거 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듣는 뭐 방배동 고급 단독주택 하는 것들은 이 서리풀 공원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단독 다세대 주택, 여기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구 하면 역시 이 법원, 뭐 검찰청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옅은 주황색으로 이제 표해 놓은 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법원, 그리고 이와 연결된 상업지, 그리고 인근에 이 강남구에 이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상업지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지도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빨간색으로 쓴 방배 재개발이라고 쓴 곳을 보면 여기 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존의 재개발 뉴타운 하는 것처럼 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제 허물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하는 사업이 뭐 13구역, 15구역 등등에서 이제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매입을 하면 과연 이게 앞으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요. 혹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렇게 촘촘히 있어서 글자를 더 옮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만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 개략적인 라인의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모습, 그래서 이걸 이제 횡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2호선은 이 서초구를 이제 횡단하고 있고, 그리고 3호선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종단이라고 표현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호선은 또 이 2호선보다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횡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9호선 역시 이 가운데 지역을 이렇게 횡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약하면은 강남과 마찬가지로 이 서초구의 경우에도 이 지하철역이 너무 멀다, 뭐 1km, 2km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700m까지 반경에서는 지하철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남 서초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하철역을 많이 건설해야 되고, 지하철역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서초구는 과연 가격 흐름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표는 서초구 평균 단위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빨간색 글씨로는 서초구에 대해서 정리해봤고, 아래 파란 글씨로는 서울 전체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 평당 가격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최정점기라고 표현될 수 있는 2022년 6월 수치를 보면 서초구는 평당 아파트 한 평에 7,041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4,570만 원.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은 서울에 비해서 서초구가 대략 54% 더 높게 거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강남구를 기억하시게 되면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이 서울 평균에 비해서 대략 한 70% 정도 높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이렇게 감안하신다면은 강남과 서초구를 두 개를 비교하면은 강남구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 되겠네요. 2023년 7월 보면 서초구는 평당 6,760만 원, 서울은 4,08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66%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4% 차이가 날 때 1년 반 후에는 66%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서울 지역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거나 아니면은 서초구 지역이 이 하락폭이 아주 적었거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서 이 가격 차이가 54에서 66% 이렇게 좀 벌어졌다. 그래서 서초구가 좀 더 이제 비싸게 인식되고 있다. 자리매김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 6월에서 2023년 7월, 그러니까 대략 1년 정도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수치는 어떠한가를 봤더니 서울은 평당 4,570만 원에서 4,083만 원. 그래서 하락폭은 가격은 487만 원이 하락을 했고, 비율로는 11%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7,041만 원에서 6,760만 원, 그러니까 한 평에 281만 원 하락,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비율을 계산해 보면 4% 하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 가격이 조금 덜 떨어졌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대해서 이 계략적인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 평균 대비해서 60% 정도 이제 높은 거래 가격을 보이고 있고, 서울 평균 대비해서 하락폭이 낮다. 가격은 더 높고 하락폭은 더 작고, 이런 어떤 그 가격이 높게 유지될 만한 조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울과 서초구 공히 2023년 상반기에 가격 상승 추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엔 서울 전체 평균을 정리해봤고, 오른쪽에는 서초구 가격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죠. 서울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 바닥을 한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좀 기울기가 급격해 보여서 그렇다면 급상승인가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크지는 않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먼저 보면 2023년 4월에 평당 4,046만 원에서 최근에는 평당 4,083만 원으로 비율로는 0.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양반아, 가격 상승이 10% 20%도 아니고 겨우 1%도 안 되는 거 상승한 거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매를 하려는 분들의 어떤 그 매수 심리가 조금 더 자극이 돼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서초구를 보면은 2023년 2월에 평당 6,611만 원으로 거래가 돼서 이제 바닥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을 보면은 6,760만 원,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2.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래도 이제 상승 추이로 전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뭐 9월에 대책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되고 있는 어떤 이 흐름을 파악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가격은 어떠했는가, 이 두 개 자치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022년 6월에 강남은 평당 7,960만원, 그러니까 8천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고, 서초구는 7,041만원, 7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보면은 13%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어떠했냐라는 걸 봤을 때 정말 10년 전이죠. 2013년 7월은 강남이 평당 3,371만원, 서초구가 평당 2,927만원, 가격 차이는 15%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10년 전에는 15%의 차이가 있다가 작년에는 그 13%의 차이로 이 차이가 계속 유지는 되지만 그 폭이 작아졌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최근은 어떠냐? 2023년 7월을 보면은 강남과 서초 가격 차이 비율은 11%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가 강남구를 이제 따라잡는 어떤 그 속도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요게 강남구에 근접하고 있구나 라고 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의미로 두실 수는 없고 이제 평균치이니까요. 한번 그냥 호기심이 한번 그래프를 작성해 봤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정 단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각 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급 주거지, 그리고 서초동은 여기는 그 상업지, 이렇게 딱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골랐던 곳은 아크로 리버파크, 그러니까 아리팍이라고도 불리우는 1600세대 2016년 입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봤고요. 여기는 당분간 서초구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 가장 비싸게 자리매김하는 단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뭐 레미안 원 베일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크로 리버파크,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지를 대상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를 이제 같이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방배 이제 그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을 허물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말 그대로 수익성이 있느냐, 이걸 돈을 내가 만약에 이걸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서초구 가로 열고 한강변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한강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진짜 이게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에 보면은 한강 보인다라고 말 그대로 한강 뷰가 가능한 단지가 있고 층수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저층이라고 표현되는 한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가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위치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를 해 놓은 곳이고요. 34평형 A타입을 보면 최근 거래 가격은 38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자, 34평인데 38억 원이다 라고 하면 한 평에 1억이 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호가,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가격을 보면은 저층, 그러니까 한강변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저층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36억 원, 그리고 고층 한강 잘 보입니다 라고 하는 데는 54억 원, 이렇게 각각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크기 차이가 아니고요. 같은 평형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고 예측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그 전세 가격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매 가격이 38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전세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해당 단지의 전세 가격을 봤을 때 좀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이렇게 일정한 범위가 눈에 보이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추세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정리를 해봤더니 전세 범위가
2019년 말까지는 대략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구나. 그래서 요 정도의 범위였었구나 라고 파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세 범위가 이건 정말 정리를 한 거야 만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12억 원에서 23억 원까지 굉장히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13억이 이제 하단이었었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는 더 떨어진 12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2배. 그러니까 아니 같은 평양인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2배가 차이 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거는 뭐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한강이 잘 보이거나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특성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평형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향, 뭐 전망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거기에 더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이 전세 가격이 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여기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재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은 고객들이 전세 요새 시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하얀 글씨로 써진 건 2023년 6월 전세는 13억 원에서 15억 5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실거래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인 2023년 7월에는 또 12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얘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좀 제가 혼돈스러웠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렇다면은 여기 2023년 7월의 가격은 그 뭔가 사정이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낮게 거래된 걸 거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 아니면은 뭐 중층 이상 어떤 시세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6월 달에 거래됐던 15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좀 매매 가격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가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은 15억 5천만 원, 그래서 최근 매매 가격은 38억 1천만 원인 거고요. 전세가율 41%를 기록해서 적정 가격의 범위인 40%에서 60% 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전세 가격의 적정 그 범위를 다시 역산해서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아니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적정한 범위가 될 거냐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제 결과에 의하면은 대략 빨간 글씨로 쓴 25억 8천만 원에서 38억 8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가격이다. 그런데 자, 이 계산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계산한 근거는 2023년 6월에 거래됐던 전세 가격 15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이 적정 가격의 범위는 더 올라가는 게 맞고,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이 적정 가격 범위 역시 하락하는 게 맞는데요. 우선은 그나마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전세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이 예상은 당연히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매매 효과는 앞서 보셨다시피 36억 원에서 5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세 가격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범위 안에 드는 정도면은 좀 적정한데 54억이라고 부른 거는 굉장히 가장 좋은 층수의 가장 좋은 전망의 가장 좋은 어떤 그 한강이 보이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개개인의 집주인분들, 매도인분들의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추만 할 뿐이라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18억 4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다가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3월에는 21억 원, 그러니까 한 3억 원 정도, 2년 동안 3억 원,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씩 좀 상승했다. 그래서 이건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자동차가 이제 급발진, 아주 그냥 엑셀을 확 밟듯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10억 원이 오르는 아주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자, 2016년 9월에서 2018년까지는 1년에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10% 안 되게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년 만에
10억 원 정도가 오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율을 따져보면 여기서 50% 정도 상승한 어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상승세가 너무 급격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2022년 1월에 46억 6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요거는 타입이 좀 달랐습니다. 같은 평형인데 뭐 A형, B형 뭐 이렇게 나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타입이 달랐는데 평형이 같았고 전용 면적이 같았기 때문에 이건 동일 평형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최고 가격은 46억 6천만 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절반 정도 15억 원이 또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 15%, 10%요 정도 내외였다가 여기서는 50% 오릅니다. 여기서 다시 50%가 오릅니다.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최근 가격인 2024년 8월에는 38억 1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 가격은 46억 6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 38억 1천만 원. 그래서 가격폭을 따져보면 8억 5천만 원 하락한 셈이고 비율로는 2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매물 호가 36억에서 54억 원이고 전세가 41%라고 하는 점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정 가격과 매매 효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 36억 낮은 거, 54억 높은 거, 거의 또 5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엄청난 가격, 어떤 그 범위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요인은 이 한강 뷰 여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크게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지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에 대해서 향후에 가격을 예측해 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근 단지 시세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 베일리 바로 이제 붙어 있으면서 신축인 아파트는 현재 그 거래됐던 가격이 2023년 7월 45억 9천만 원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유지된다면 평당 2억 원, 그러니까 압구정동과 레미안 원 베일리가 각각 평당 2억 원의 어떤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조만간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 보겠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 인접한 단지인데요. 2009년에 입주했고 거래됐던 가격은 2023년 6월에 34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형성된 호가는 32억 8천만 원에서 40억 원 내외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교 단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래서 거래됐던 가격은 2023년 8월에 35억 8천만 원, 그리고 현재 호가는 최대 40억 원.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됐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제 뇌피셜을 한번 또 이제 굴려봤습니다. 워낙에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어디가 한계선이다 뭐 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어려운 게 비교할 만한 단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경쟁 상대는 아크로 리버파크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피셜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 이렇습니다. 현재 38억 1천만 원에 거래됐던 가격에 대해서 2024년에는 40억 원까지, 그리고 42억 원까지, 그러니까 한강 뷰가 안 나오는 지역 단지 그 층수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 만약에 한강이 잘 보인다, 한강 뷰가 된다 라고 하면은 대충의 어떤 가격대를 비교해 보니까 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를 한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영된다 라고 하면은 이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42억 원, 45억 원 뷰가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거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원 베일리라는 단지가 동일 평형이 이 45억 9천만 원, 46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뭐 새 거냐 아니면은 조금 한 7, 8년 된 거냐의 차이는 있다라고 해도 둘이 굉장히 동등한 어떤 그 단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따라갈 거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인접한 레미안 원베일리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고, 한강 조망 여부,
그리고 인근의 압구정동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예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방배 13구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방배 13구역 하면 어디냐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호선과 7호선, 그러니까 2호선에서는 이 방배역,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간 사당역이고, 그 위쪽으로는 7호선의 내방역과 이수역,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요 네모난 지역에 몇 군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서 여기는 뭐 아파트를 새로 짓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매물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그 15구역 13억 원에 나온 매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은 11평이고 평당 1억 2천만 원. 그래서 여기는 지분 한 평당 1억 2천만 원, 아주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평당 2,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구역이면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쳐놓은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인근에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3년에 입주했는데요. 여기서 33평의 매매 가격이 22억 원에서 25억 원 이렇게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다행이냐라고 하는 점을 궁금해 하신다면은, 이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요 단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분석할 때 요 단지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매물은 13억 원, 지분은 정확하게는 10.9평인 거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지분 한 평당 1억 1,926만 원, 그냥 단순하게 그냥 1억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은 13억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금이라고 봐야겠죠. 뭐 월세가 얼마 껴 있어서 뭐 보증금 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 안 하고 투자금 13억 원이다, 초기에는 13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조금 복잡한 계산 방식인데요, 좀 쉽게 요약하자면은 이 권리가액이라고 있습니다. 권리가액은 이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얼마를 미리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하고 일정한 이제 비례율, 요게 거의 공식처럼 1.2배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요 해당 이 빌라는 매입은 13억 원에 하지만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3억 3천만 원이 되는구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입한 사람은 13억에 사서 3억 3천만 인정받으면은 내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어디 갔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에서 권리 가액을 뺀 금액, 요 프리미엄,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면 2억 2,700만 원인데 저는 그냥 3억 3천만 원이라고 권리 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자, 내가 산 거가 얼마인 거고 얼마 인정받아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차이를 봐서 얼마를 더 내야 입주를 할 수 있는지, 뭐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일명 조합원 분양가 예상을 해보는 거는 인근 부동산에선 대략 한 1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층수, 뭐 이런 향에 따라서 뭐 10억 1천만 원이냐, 10억 5천만 원이냐 정도 이렇게 약간의 그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한 10억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인정받은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33평형 입주를 하려면은, 분양 받으려면은 10억 원이 있어야 된다. 10억 원을 채워야 된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억 7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 때 13억 원이 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6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19억 7천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당 단지는 이 빌라를 매입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19억 7천만 원에 33평을 하나 사는구나, 하나 분양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단지인 방배 롯데캐슬을 봤을 때 현재 등록된 호가는 22억 원에서 2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투입하는 비용은 19억 7천만 원입니다. 19억 7천만 원으로 33평형을 분양받고 매도하는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22억에서 25억 원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계산하면은 20억 원 들여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이익을 보는 걸로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안하셔야 될 거는 이 해당 단지, 그러니까 해당 이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현재 입주 목표는 대략 2035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뭐 10년 이상 아직 기간이 남았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 화폐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락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걸 매입하는 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는 각자 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 그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시죠? 요새 반포 원베일리가 그 32평이 뭐 45억 원에 거래된 거 아시죠? 그럼 여기도 45억 원 정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위치가 좀 떨어져 있고 한강을 보냐 안 보냐 이런 프리미엄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이 롯데캐슬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 비교하는 게 좀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억에서 25억을 기준으로 이제 좀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현재 부동산 사장님들은 아니다, 저기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가 40억 넘게 거래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약간의 그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초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한강 이남에서 가격이 탑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성비 뭐 별로 이제 이렇게 가성비보다는 내가 이 지역 직주 근접 직장이 강남역 근처에 있어, 교대역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법원 근처에 있잖아요. 뭐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들이 이제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빨리 출퇴근하고 하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좀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면은 이 지역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유라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구에 따라서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을 거고요.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투자성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례 대비해서 아주 급매로 가격이 아주 낮게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좀 괜찮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택 재건축 이제 빌라 가격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참 오묘하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들 정확하게 컴퓨터로 계산을 하신 듯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되는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세팅을 해 놓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방배동에 이런 거에 좀 투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현지 부동산에서 많이 이렇게 조언을 들으시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1, 2, 3번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정부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은 제 예측이 대부분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하고 발표한 내용은 다운로드가 따로 가능하십니다. 여기 그 배경 화면에 막 나왔던 그림들 있잖아요. 이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작성했던 기존 영상에서 저만 발견한 오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촬영할까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한번 따로 이제 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함정을 파놓은 거이기도 한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자, 보내주시는
좋아요, 구독, 댓글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